자, 그 다음에 381쪽 제2차 세계대전을 보죠.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에도 참가하기를 원했을까 안 원했을까요? 원래는 안 원했어요. 중립국의 입장을 취하고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제 설명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독일이 어느 정도 승리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소유로 국가들을 갖다 계속 점령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탈리아도 이제 독일의 동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죠. 382쪽에 한 10번째 줄. 무솔리니는 1940년 10월 그리스에 선전포고를 했고 이탈리아 군단은 알바니아 영토에서부터 그리스를 공격했다. 그러나 전세는 곧 악화되었고 그리스는 반격을 통해 알바니아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했다. 그렇게 해서 무솔리니는 게르만족 동맹국 측에 굴욕적인 도움을 청해야만 했다. 이탈리아와 독일 동맹국은 여러 전선에서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하여 승리했고 독일 측은 곧이어 그리스 전체의 정복을 감행했다. 이탈리아는 완전히 중성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했고 게다가 이탈리아 측의 그리스 공격이 독일 측의 소비에트 공화국 공격을 여러 주 늦추었기 때문에 무솔리니의 의향에 따라 이탈리아 군대도 러시아 전투에 가담했다. 그러니까 독일에 완전히 종속돼 가지고 독일의 그 지시대로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84쪽 네 번째 줄. 새 정부는 독일 편에 서서 전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하면서도 연합군과의 비밀 협상을 통해 여러 차례 가졌다. 1943년 8월 17일 드디어 연합군은 시칠리아 점령을 완수했고 시칠리아의 가시벨라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연합군과의 휴전협정에 조인했다. 연합군 사령부와 이탈리아 정부가 휴전협정 체결을 알리자 국내의 주요한 전략상의 거점들을 점령하면서 독일 측이 조정해놓은 이탈리아의 새로운 정치 흐름에 대한 의심이 터져나왔다. 바돌리오 정부와 왕가는 독일 측에 대한 군사적 저항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브린디시로 전원 피신했다. 산발적인 저항과 용감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책이 없는 이탈리아 부대들은 대다수가 무장 해제되어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1943년 9월 9일 연합군이 살레르노에 상륙하자 독일군은 나폴리 북부의 구스타프 전선에서 퇴각해야 했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민중의 독일 측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무솔리니는 독일군 나치 친위대에 습격해서 1943년 9월 그란사소에서 수감 상태에서 풀려났다. 독일로 호송된 그는 파시스트 공화국을 창설하고 이탈리아 사회공화국 탄생을 선포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386쪽. 위에서 8번째 줄. 다시 연합군의 공격으로 결정적인 공격으로 볼로냐에서의 독일 전선이 돌파되었고 이탈리아에 있는 독일 군대가 귀멸되기에 이르렀다. 독일군은 도주에서 격파되었고 1945년 4월 29일 항복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연합군이 물밀듯이 이탈리아 북부로 쏟아져 들어왔다. 1954년 4월 28일 무솔리니는 스위스로 달아나려다가 일단의 의용군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무솔리니의 독재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독재와 아집의 굴레를 벗어난 이탈리아, 그 혹독함을 견뎌낸 신앙국가 이탈리아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무솔리니는 스위스로 도망가려다가 이렇게 의용군단한테 붙잡혔죠. 붙잡혀가지고 일단은 처형을 당해요. 처형당하고 나서 히틀러는 이제 자살을 합니다.
히틀러 자살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우스운데 부인과 결혼식을 올린 후 40시간 후에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틀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무솔리니 처형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히틀러도 자살하고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림으로 해가지고 무대는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이제 연합군 측의 승리국이 미국과 소련,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별로 다 해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현대사로 일단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이제 그 후에 어쨌든 패전국이니까 아주 이 패전의 상태를 극복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안고 시작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됐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무리할 수는 있겠으나 대충 이런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유럽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적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부해 나가거나 생각해 나가기가 그래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카톨릭을 통해서 역사함청이라든가 그런 데서 파시스트하고 같이 협력을 해요. 그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적어도 한 1000년 동안 이 국공과 교권 간의 갈등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331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종교 해방이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누구에 의해서 종교 해방이 이루어진 거야?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국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권이 계속 센 거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국권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의회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의회가 일어나는데, 공의회가 누가 공의회를 수집하느냐면은 교황이 수집하지를 않아요. 황제들이 공의회 수집해서 니네 이거 시끄러운 문제 좀 해결하라. 아니면은 우리 시끄러운 문제 있으니까 공의회 좀 수집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황제가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권은 사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커지지만은 313년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박해는 좀 줄었지만 그 국권의 힘이 원래 세기 때문에 교권은 굉장히 나약한 상태에 있었고 서서히 찾아가는 상태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탈리아가 이제 그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서 계속 수난을 받고 이렇게 오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일어나거든요. 통일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나니까 우리도 뭔가 정신 차리고 우리 민족을 좀 어떻게 해야지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16살인가 되는 그 조그만 아이가 이런 어떤 그 당을 하나 만들어요. 어떤 나라를 갖다가 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우리나라 그 유관순 누나 같은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자극이 돼버려. 자극이 돼버리고 우리도 거기 동참해야 되겠다. 우리도 우리나라 세워야 되겠다. 이래가면서 사회주의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무솔리니까지 등장해서 결국은 나라를 세우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기 바쁘니까 계속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가운데 교회는 로마 교회는 사실은 힘이 없는 상태로 있거든요. 계속해서 힘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1913년 정도 돼가지고 레오 13세 교황에 의해서 레눔 노바름이라는 노동원장의 회칙이 발생되는데 노동원장 회칙이 뭐냐면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이들을 위한 어떤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13년에 교황님이 이게 발표한 것은 노동회칙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위해 이런 사회적인 운동으로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솔리니도 교회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힘을 갖다가 따지고 보면 자기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무솔리니가 이제 어떻든 간에 이탈리아의 가장 큰 힘을 갖다 지금 확보한 입장인데 교회 세력만은 같이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해주고 그럴 때 교회도 여태까지 사실 박해만 엄청나게 받아오고 뭐 하나 땅 가진 게 있어, 뭐 가진 게 있어, 아무것도 없죠. 권력 가진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무솔리니가 교회를 잘해줄 적에 무솔리니하고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협의를 갖다 해나가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무솔리니가 로마 교황청 땅도 주고 그것도 권력 로마 교황의 주권도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무솔리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정말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요. 옳은 게 아니라 하여간 인간이 이렇게 이해를 할 적에 하느님의 뜻을 물론 실천해오는 과정을 갖다 계속해서 노력해오는 건 교회가 당연히 맞는 일인데 사회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권과 국권 간의 문제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그런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냐 라는 것이 지금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어떻게 된다는 게 없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국가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름대로 하느님 안에서 연결되는 어떤 이런 영역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교회는 국가의 한 영역, 한 일원으로서 교회의 그 신자들이 다 국가의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존경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가의 지도자를 또 이렇게 존경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또 국가도 마찬가지로다가 교회의 지도자나 교회 신자들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고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역할은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지 서로가 점령하려고 그러면 못 쓰는 거죠. 교회도 꼭 필요한 거 윤리나 도덕과 어떤 신앙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국가에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무턱대고 모든 걸 다 우리가 뭐 하느님 믿는다 그러고 니네들 우리 하느님 뜻이니까 다 따르라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일을 갖다가 당연히 해나가면서 윤리나 도덕적인 면이나 어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좋은 안을 갖다 줄 수 있고 그럴 뿐이지 정부가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 정책, 군대 정책 이런 거에 대해 이러라 저러라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여기가 로마가 이스라엘이 물론 그리스도교의 출발이지만 이게 발전되는 것은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만 이 역사를 보시다시피 이게 천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국권에 소속된 교권이었거든요. 국가의 그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제 지금은 근데 오히려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는 더 영향력도 크고 의로운 일도 많이 하고 어떤 국가보다 더 이렇게 의로운 일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데 있어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서 이게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거 메시지가 나가면 전 세계 어떤 대통령이 이게 이런 거 이상으로다가 버금가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엄청나게 잘못을 많이 했어요. 십자가 원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못했지만, 여러분들 독일 황제하고 카노스의 굴욕이라는 사건도 발생했잖아요. 독일 황제하고 교황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황제가 그 카노스의 그 성문 앞에 가가지고 그냥 추운 겨울날 3일 동안 맨발로다가 눈 위에 서서 자기 이렇게 교회에서 파문시키고를 갖다 철회해달라고 막 이러던 사건도 있잖아요. 그것도 잘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도 교황이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할 게 있고 반성할 게 있어도 인격적으로다가 만나서 어쨌든 이렇게 그건 나중에 그래놓고 나서 그 황제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 엄청나게 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어요? 국권과 교권 간에 더더군다나 교권은 모범적이고 영적으로다가 대해줄 줄 알아야 되지. 정부 사람들은 국가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박해나 탄압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박해나 탄압받았다고 교회도 똑같이 막 이렇게 상대에서 막 처벌하고 파문시키고 중세시대 때 그런 거 많았어요. 화형도 시킨 적 있어요. 이런 건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국가에서 하는 방법을 갖다가 교회가 따라서 교회도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교회가 중세시대에 엄청 잘못을 했어요. 그것도 잘못되고 또 뭐 잘못했느냐. 유럽 가면은, 여러분들 유럽, 여행 다니다 보면 막 성당 큰 것들 투생이죠. 그러면 누가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